해주시던 거 계속 봐주시고, 자, 기본 부분은 다들 괜찮거든요. 자, 근데 조금 응용이 되면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자, 저하고 이 10초 설명 들으신 분은 상관없고요. 자, 256페이지에 14번 문항 설명 들으신 분은 자기 거 푸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안 하셨던 분들 내용을 한번 읽어주세요. 자, 볼게요. 10초 5mm가 완전 중화할 때까지 넣어준 0.1 몰롱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 50ml래요. 겁나 많이 넣었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식초에 산은 아세트산만 있다고 가정하고 식초의 밀도 1g/ml, 분자량 60이다. 복합형 문제예요. 앞에 내용까지 모르면 못 푸는 슬픈 문제. 그죠? 자, 일단 뭐가 필요하냐면, 야, 이게 CH3COH가 이온화해서 H를 몇 개나 만드는데 이거부터가 난관이야. 그치? 자, 이거 뭐였더라? 이게 다원자잖아. 그치? 그러니까 CH3COO-랑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H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수 1이야. 그치? 그럼 10초는 가수 1이야. 농도를 모른대. 그치? 곱하기 부피 몇 미리 쓴다고? 5mm를 썼어요. 그쵸? 자, 근데 여기에다가 NaOH로 중화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NaOH는 가수 1이에요. 그쵸? 농도 얼마짜리 썼대? 0.1짜리. 어허. 근데 부피를 얼마나 넣었대? 50ml 넣었을 때 중화점이 형성이 된 거야. 그러면 가수 곱하기 농도 곱하기 부피를 쓴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N값은 얼마? 1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1 몰롱도. 근데 두 번째, 10초 5mm에 들어있는 CH3COOH의 몰수는 그랬어요. 자, 그럼 그건 어떻게 푸는 거야? 몰롱도 정의를 알아야 돼요. 몰롱도는요, 용액의 리터 분의, 그러니까 용액 부피인데 밀리리터 단위가 아니라 리터 단위로 바꿔야 돼요. 리터 분의 용질의 몰로 표현한 게 몰롱도예요. 그런데 자, 10초가 1몰롱도래매. 그죠? 자, 근데 그게 몇 리터였어? 10초 지금 5ml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죠? 자, 그럼 10초 5ml는 몇 리터야? 그럼 환산 단위 몰라서 틀리시는 분도 있어요. 1000ml가 1리터예요. 그러면 5ml면 0.005리터인 겁니다. 0.005리터 분의 용질이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기억에서 농도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자, X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0.005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10의 거듭제곱골로 쓰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이 되는 거죠. 맞아요? 니은도 맞네요. 자, 그럼 디귿의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합니까? 하는 부분. 자, 퍼센트 농도는요, 용액의 그람 분의 용질의 그람 곱하기 100이에요. 자, 제가 공식 외울 때요, 농도 공식 외울 때 단위로 외우게 했었어요. 용액의 리터분의 용질의 몰, 용액의 그람분의 용질의 그람. 자, 왜 그러냐면 단위 자체가 정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밀리리터로 나와도 리터로 고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10초는 몇 g이에요? 5mm라는 것밖에 안 줬어. 근데 거기 조건에 보다 보면 10초 용액의 밀도가 1g/ml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mm가 1g이란 뜻이에요. 그럼 5mm 5g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용액 5g 안에 용질은 얼마 들어있었어요? 0.005몰 들어있었어요. 그럼 0.005몰의 질량을 알아야 되잖아요. 걔가 몇 g짜리인데 그거의 힌트가 뭐예요? 분자량이라는 애예요. 분자량은 1몰일 때 질량이에요. 그러면 1몰일 때 60g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 몇 몰 있어요? 0.005몰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 나가는데 이게 비례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x는 0.005 곱하기 60g이 나가요. 뭐가? 용질이. 그쵸? 자, 이거에다가 곱하기 100. 한 개 퍼센트 농도일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보세요. 자, 그러면 자, 뒤에를 아직 다 못 보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시간을 제가 드릴 텐데 자, 항상 약속드린 거 한 시간은 제가 사전원의 내용을 다시 짚어드리고 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이 부분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것도 말이나 하셔도 돼요. 선생님 그거 있잖아요. 그거 S, P 나오는 거 뭐 이러셔도 되고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 얘기하시면 한번 가볼게요. 어디 갈까요, 연아? 아, 지금도 보고 이거 하기도 바빠 나 지금. 자, 앞에 부분에서요. 여기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 없으세요? 오비탈 어디? 오비탈 전체요? P오비탈, S오비탈 네. 양자수 나오는데 아, P오비탈, S오비탈 양자수 조합. 자, 양자수가 안 궁금하신 분들은 괜찮고요. 나 거기 별로였어 하시는 분들은 잠깐 들어주실게요. 자, 어디냐면 자, 80페이지입니다. 자, 인터넷 혹시 필요한 분들 드세요. 자, 80페이지 부분에 양자수 부분은 솔직히 이거 대충은 알겠는데 명쾌하게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요. 오케이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양자가 다 이해간다? 뻥이에요. 아니면 세기의 천재거나. 자, 왜냐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의 가설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믿어지나 그게 진짜일까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몇몇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비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 원자는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원자 핵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면 원자 핵의 양성자가 하나든 두 개든 간에 무조건 원자 핵 내에 뭉쳐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였어? 양성자 개수만큼 중성자가 따라붙는 바람에 양성자 반발을 중성자가 누르는 거죠. 이걸 강한 핵력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 안 뽀개지고 이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전자라는 놈은 요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에 존재하거든. 그럼 이 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얘 정확한 답은 몰라요가 답이야. 왜냐면 저거는 조건마다 달라. 왜냐면 봐봐. 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원자핵 주변에 있는 이유는 뭐야? 원자핵의 플러스가 얘를 잡아당기니까.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여요? 라는 것은 얘가 가진 에너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맞죠? 얘가 에너지가 되게 커. 얘가 뭐 빛에너지를 받았어. 그럼 어때? 겁나 에너지 크니까 활발하게 겁나 멀리 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근데 우리가 뭐 그러면 제한 조건을 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알자 힘이 0이라면 야, 우리 세상에서 알자 힘이 0인 거 뭐 경험한 적 있어? 없어. 그지? 완벽하게 알자 힘이 0이 마찰이 없는 평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화학에서도 마찬가지. 자, 만약에 제가 에너지가 겁나 높다면 우리는 제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에너지가 최하 바닥이라면 쟤는 어디에 있을 확률이 높을까? 이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2개 이상 되는 애들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연구한 건 수소예요. 그래서 수소의 전자가 어디 있겠니? 라고 했더니 전자가 에너지가 낮은 곳과 에너지가 높은 곳이 다르다라고 알게 된 거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보어가 했잖아. 그죠? 자, 이게 통합에서 배우잖아요.
별빛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으면, 그죠? 원자가 그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얘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치? 자, 그런데 얘가 전자가 에너지가 최하일 때는 특정 위치에서 이 원자 핵과 이렇게 원운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얘가 잡아당기니까 합력이 계속 바뀌면서 결국은 속력은 뭐 일정한데 방향이 바뀌는 운동을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에너지를 빵 가했어. 그랬더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거야. 자, 원자 핵이 있고요. 특정 거리에서 전자가 있었어. 근데 이 특정 거리보다 더 가까이 왜 안 가는지 사실 아직도 못 밝혔어. 근데 특정 거리에서 전자가 있었어. 근데 얘한테 에너지를 1을 가해. 안 먹어. 2를 가해. 안 먹어. 3, 4, 5 안 하다가 특정 에너지만 쫙 흡수를 하면서 걔가 팡 하고 뛰어오르는 거예요. 점프를 해요. 자, 왜 그럴까? 근데 왜 그럴지 모르겠는데 특이한 거야. 계속 그런 현상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보어라는 사람이 그러면 전자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특정 위치에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만약에 에너지 0인 상태라면 여기가 에너지 1, 에너지 2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지? 자, 근데 에너지 0은 있을 수 있는데 1, 2, 3, 4 이런 건 안 해. 그리고 에너지 레벨 10 우리 아들이 좋아. 에너지 10은 가. 그럼 여기에다가 에너지 1 가해. 무시 2 가해. 무시 3 가해. 무시 하다가 10이 되는 수가 한 방에 빵 뛰어오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에너지 10만 아니 이게 에너지 뭐 한 12도 있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에너지 10도 흡수하는데 11, 12? 그럼 한 방에 여기까지도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라는 애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위로 올라갔던 애들이 일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죠. 내려오다가 어디 중간에 여기 12에서 여기 3쯤 뭐 이렇게 해서 방출되는 게 9 이런 건 방출을 안 한단 말이야. 여기서 1로 내려올 때는 에너지 2를 방출하는 거고요. 여기서 1로 내려올 때 에너지 10을 방출하는 거고 여기서 한 방에 내려와? 그럼 12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얘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하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얘가 이론을 내자. 뭐라고? 전자 껍질. 전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이름도 매깁니다. 자, 그리고 그 에너지 흡수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차이도 또 계산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다? n번째 에너지는 n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kJ/m이더라. n이 뭐야? 껍질의 번호. 그럼 첫 번째 껍질 너가 1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그러면 여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1312kJ/m이에요. 선생님, 에너지 마이너스가 무슨 의미야? 그냥 기준선보다 1312만큼 에너지가 낮아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준은 어디야? 무한대. 원자 핵에서 무한히 멀어서 인력을 전혀 안 받을 때 무한 때문에 마이너스 1312 그럼 에너지 0이죠? 그쵸? 그럼 무한히 멀리 있는 원자 핵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곳에서부터 첫 번째 껍질까지 에너지 차이가 1312만큼이라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1312 그럼 마이너스 328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갈 때는 아까 내가 에너지 레벨 10 이랬는데 그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얘기고 이거 그럼 얼마 흡수해야 저만큼 올라가? 983인가요? 그 정도 흡수하면 올라간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보어는요 이걸 가지고 수소 원자에 있는 이 전자들이 어떤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지 명확히 밝혀냅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상도 받았죠. 그죠? 자, 근데 수소를 연구한 이유가 뭐예요? 전자가 하나니까. 걔가 쉬우니까. 그치? 자, 그런데 전자가 2개 이상의 원소들이 더 많잖아. 헬륨도 있고 리튬도 있고. 그럼 걔들은 전자 어디 있는데? 그랬더니 보어가 이 전자 껍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소랑 다전자랑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다만
다른 원자들은 전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 전자가 여기에 몇 개씩 들어갈 수 있느냐만 차이가 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자, 제가 화학 처음 시작할 때 했었던 야 있잖아요. 전자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첫 번째 껍질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2개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전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기 이상한 이론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리튬은 전자 어디 있겠니? 그럼 몰라? 리튬이 바닥 상태일 때, 에너지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어디 있을 확률이 높아? 그러면 전자 3개잖아. 그러면 에너지 제일 낮은 거부터 차곡차곡 올라가야 될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2개 있고 2개 넣었어.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면 여기에 1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보어가 이걸 주장했을 당시에는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관측기계가 거지 같았거든. 그래서 이거가 맞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있던 여기 뭐 8개의 전자 있다고 치면 이 8개 전자가 만약에 뭐 일이 있어서 여기 있는 두 놈이 뭐 어떻게든 튕겨나가서 빈자리가 생겼어.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전자 1로 내려갈 때 에너지 얼마 방출해야 돼? 쟤랑 똑같이 984만큼 방출해야 돼. 그쵸? 올라갈 때도 984만큼 흡수해야 돼. 그치? 자, 근데 관측기기가 발전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야.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이게 방출하거나 흡수되는 에너지가 보어가 계산한 거랑 살짝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좀 쉽게 얘기하면 984짜리도 나오긴 하는데 986도 나오는 거야. 여기는 얼마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46이에요. 그러면 986이면 두 번째 껍질과 세 번째 껍질 사이에서 떨어지는 거야, 얘가. 다전자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오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하기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수소는 틀려? 아니, 수소는 근데 명확히 나와. 얘 달라. 뭘 잘못했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자, 이거에서 간과한 건 뭐다? 전자가 여러 개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요, 수소의 전자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는 에너지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핵은 무조건 이 전자를 잡아 당기는 거고 얘를 이길 수 있는 건 전자의 운동성인 거예요. 그쵸? 그럼 에너지 높아? 절로 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전자가 여러 개면 원자 핵과 전자의 운동성 이외에 전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히거든. 그럼 전자들끼리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잖아. 그러면 전자들 사이의 반발 때문에 살짝 밀려났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냥 생각해봐도 근데 마이너스끼리 둘이 왜 같이 있지? 이거부터 이상한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밝혀내죠. 전자라는 건 원래 싫어해요. 마이너스끼리 청력이 작용이 싫어. 근데 이 전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움직여. 3가지 운동을 해요. 진동. 위아래로 움직여요. 그쵸? 자, 그 다음 회전.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회전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병진 운동이라고 부르는 직선 운동을 해요. 물론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운동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 이거 다 따지는 거 우리 너무 머리 아프고요. 간단하게 회전만 한번 생각해봐도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전자가 오른쪽 방향 회전을 뭐 우연히 했어. 근데 얘도 그 순간에 오른쪽 방향 회전을 해. 그럼 얘들은 천천히 왼수가 돼. 원래도 마이너스라서 싫은데 자기장도 같은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야. 그럼 떠밀어. 그럼 어떻게 해요? 튕겨나가. 그런데 우연히 얘가 오른쪽 방향 회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왼쪽 방향 회전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마이너스라서 정기적으로 싫어하긴 하는데 반대 방향 회전 때문에 자기장은 반대가 생길 거잖아요. 반대 전압끼리는 어때? 끌어당겨요. 그러면 회전에 의해서 생긴 인력 때문에 아까의 청력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싫었는데 겨우 버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최대 2개의 전자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건 둘이 좋아서 물론 이게 아니고 플러스 원자 핵이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다. 그럼 전자끼리는 싫어해 솔직히. 멀리 있어. 근데 너 오른쪽 방향 회전, 나는 왼쪽 방향 회전하면서 우리 서로 싫어하지만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이러고서는 얘네들이 유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그게 좀 어려운 게 8개라며. 그럼 이 8개가 나는 오른쪽 45도, 왼쪽 45도 이렇게 맞추냐? 불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철천지 왼수가 버틸 수 있는 건 딱 한 쌍들이에요. 그러면 8개의 전자가 서로 버틸 수 있는 건 4쌍이 나오는 거죠. A쌍, B쌍, C쌍, D쌍 이렇게 넷이. 그지? 그럼 그 4팀이서는 싫어해. 인 거예요. 그럼 같은 공간에 같은 거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가능한 비껴간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비껴갈 거냐? 그건 계산을 해야 돼요. 전자들의 운동. 그죠? 아까 인력과 분발력 뭐 때문에 했어요? 진동운동, 회전운동, 직선운동 따지는 거야. 그럼 그들의 운동을 다 고려를 해서 인력과 반발력을 고려해갖고 그러면 전자들끼리 반발을 피해서 어떻게든 좀 더 위아래로 비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결론은 쉽게 생각하면 보어가 K 껍질, L 껍질, M 껍질 결국은 큰 껍질 번호를 만들어냈다면 후세 사람들은요. 자, 저기는 다전자는 그럼 전자들끼리 반발까지 고려했더니 첫 번째 껍질에는 뭐 전자 2개가 최대한 잘 머무르고 있더라. 같은 레벨에. 근데 두 번째 껍질에는 2S라고 부르는 에너지 좀 더 낮은 곳과 2P라고 부르는 쟤를 피해서 나 쟤 싫으니까 조금 더 멀리 가서 어떻게든 좀 더 위치한 공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계산이에요. 선생님 이게 왜 3개나 생겼나요? 그 아까 얘기했던 전자가 반발을 계산을 한 거지. 근데 그 계산식을 우리는 이해 못해. 어차피 했어 걔들이. 자, 그래서 이게 특정한 에너지 계단에 세부적인 계단이 또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림 매번 그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얘네 집 주소를 얘기를 해야 돼. 그쵸? 너 어디 살아? 저 후구 구단지 뭐 몇 동 몇 호 이렇게 살다가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이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좌표, 주소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소를 암호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암호문이 양자예요. 나 어디 있는 전자를 얘기할 거냐면 N 주양자예요.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이거는 전자 껍질 번호와 일치합니다. 자, 앞에 쓰는 이 숫자 있죠? 이게 주양자예요. 그럼 뭐냐? 원자핵에서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야. 원자핵에서 1의 거리, 2의 거리, 3의 거리. 그죠? 자, 그러면 이게 3S가 1S보다 멀리 있네.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죠? 자, 두 번째는요. 방위양자수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방위양자수는 L로 표현이 돼요. 자, 이거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인자다 얘기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S만 있죠. 이 S도 있고 P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뭔데? L값 0이 무슨 의미야?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정한 거야. 아무 문이야. 0일 때는 우리가 S오비탈이라고 친다. 이거 구형이야. 라고 부르는 거야. 구형이랑 이거랑 뭔 상관이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헷갈리는데요. 이거 지금 플러스 원자핵의 거리 1인 여기를 그려놨을 뿐이에요. 거리 1인 거 360도 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합하면 9예요. 9. 그죠? 자, 그럼 1S 그럼 거리 1인 9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는 어디에 있어? 그 9의 어느 부분인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2S는 뭐야? 거리 2인 거구나.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주양자 2부터는요. S가 아니고 P가 있어. 쟤는 뭐 하는 애지? 자, L값 1일 때는요. P 오비탈이 형성이 돼요.
R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얘는 1P는 없어. 근데 2P부터 있거든요. 제가 뭔데? 그러면 이런 거. 자, 얘가 첫 번째 전자, 두 번째 전자 채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전자가 들어갔을 때 여기에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겨우 버티는 거거든. 그죠? 자, 이게 전자 가까이 오면 전자만 반발해서 빵 하고 튕겨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 전자가 밀어내는 걸 버틸 수 있는 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2s예요. 네 번째 전자도 여긴 못 가요. 튕겨 나가. 그래서 어떻게 여기 거리까지 갈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 회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전자는요. 여기 가까이 가면 당연히 튕겨 나갑니다. 자, 근데 거리 3까지 튕겨 나가냐? 아니라는 거야. 왜냐면 얘는요. 구가 되게 작은 구였어요. 그 얘기는 이 전자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막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얘네 막 움직이는데 다른 전자가 가까이 갔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전자와 만나는 확률이 어때?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요만한데 전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든 다 튕겨나가. 그치? 자, 그런데 2s는요. 이만큼 큰 공간이에요. 아까보다 훨씬 커졌어. 거기에 전자 두 놈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 그러면 내가 전자가 접근을 했을 때 정말 아까 이래서처럼 다 튕겨나가냐?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얘가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를 치고 갔어. 그럼 어때? 그거 괜찮아. 그지? 왜 전자의 반발력이 많이 안 느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만약에 어느 순간 전자는 멈추지 않지만 어느 한순간에 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3s까지 안 가도 여기에 전자들의 반발력은 굉장히 세지만 옆구리는 어때? 없어. 그지? 여기가 이 마이너스가 이제 야 오지마 라고 반발력을 작용하는 공간이라면 여기 옆에 부분은 괜찮네. 그지? 자, 그럼 어떻게? 그 부분을 공략하는 거예요. 이게 피오비탈의 정체. 원래는 이만한 공간에 다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안에 있는 2s에 있는 전자 때문에 거기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옆에 공간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피오비탈의 정체예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서 피오비탈이 왜 안 생겨? 아, 저거 공간이 너무 좁아. 그래서 피가 생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 어떻게 알았대? 아까 계산했잖아.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이거 얘들이 계산했더니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1s만 있고 두 번째 껍질은 2s와 2p 두 종류가 있는 근데 그걸 뭔가 내가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 첫 번째 껍질에는 p 없어. 두 번째는 p 있어. 세 번째 p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결정해 주냐면 L 값이 0부터 n-1까지 존재한다. 자, 이거를 제한을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n이 1일 때 첫 번째 껍질이다. 그럼 L 값은 1 넣어봐. 1 빼기 0. SO비탈만 존재한다. 부영 오비탈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n이 2일 때 두 번째 껍질이다. 그럼 L 값 0, 1. 그 S비탈도 있고 P오비탈도 있는 거야. 그럼 2S, 2P 두 종류가 생기는 거네. 그치? 그럼 세 번째 껍질은요. 공간이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S오비탈에 의한 반발, P오비탈 싹 그 사이로 들어갔어. 거기가 있고 나도 그 사이사이에도 또 빈틈이 생겨. 그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그러면 L 값은 0, 1, 2까지 생긴다.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까지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누가 정했어? 이거는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실제로. 그 결과물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양자에 관한 얘기고요. 자, 세 번째 양자는 자기 양자수예요. 마그네틱 퀀텀 넘버라고 부르는데요. 자, ml 값은 마이너스 L, 0, 플러스 L까지 라고 얘기해요. 자, 아까 S오비탈은 9라 그랬죠? 자, 이거는 만약에 2S다. 그럼 2S는 반지름이 2인 9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전자가 있을 확률이 90% 이상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일 때 전자 존재 확률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x축으로 1이든 y축으로 1이든 다 똑같아요. 여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방향에 따라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2p 오비탈이다. 그러면 걔는 R형으로 생겼잖아. 왜냐면 아까 s 오비탈 때문에 피해가느라고. 그치? 자, 그러면은 이 x축 방향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면 이게 반지름이 2인 R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일 때 전자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그러면 x축으로 1이면 확률 90%인데 y축이나 z축이면 확률이 달라져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아까 2s에서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전자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을 타고 p 오비탈이 생긴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 전자 가만히 있어. 움직이죠.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일로 올 수도 있어. 일로 올 수도 있고. 그럼 얘가 일로 오는 순간 얘 여기 있을 수 있어? 없어. 피해야 돼. 그럼 걔를 피해서 방향을 틀어야 되겠죠. 그게 얘의 방향성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은 이 공간 내에 어디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p 오비탈은 얘를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x축 방향이었대. 쟤 온다? 그럼 바꿔봐. 피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 방향이 몇 가지 경우가 나오냐?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피해가면서 다닌다는 거야. 자,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은 L값 0이잖아요. 그러면 ML은 무조건 0 하나예요. 제가 칸수 그릴 때 1S건, 2S건, 3S건, S는 한 종류밖에 안 그렸어요. 왜? 작용사 하나거든. 그런데 P 오비탈 L값 1일 때는요. ML 값은 마이너스 1, 0, 1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3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피해가면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3종류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이렇게 색깔을 그리죠. 그죠? 2P 오비탈, 3P 오비탈도 저 몇 개 그려요? 3개 그려요. 그죠? 4P도 3개. 그죠? 생긴 모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나와주는 게 자기 양자수예요. 이 뒤에는 오비탈이 없나요? D 오비탈 있어요. 안 나와요. 자, 그러면 마지막 양자수가 MS예요. 자, 이거는 스핀 양자수,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 부르는 회전 양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자의 회전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부호가 반대인 거를 눈여겨보시면 돼요. MS가 플러스 2분의 1이다. 뭐 어느 쪽 방향 회전하는지 몰라. 그런데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애랑 같은 집에 살 수 있겠니? 가능해. 반대 방향 회전하고 있는 거니까. 부호가 반대라는 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1번 전자와 2번 전자가 있어. MS는 플러스 2분의 1이래. 얘랑 같은 집에 살 수 있니? 너 못한다는 거야. 왜? 원래도 싫어하는 애들이야. 전자들끼리 싫은데 회전까지 미온지까지 걔랑 못 살아 인 거예요.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예요. 파울리 베타 원리는 4개의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1S에 전자 두 놈이 있다고 치자. 1번 전자, 2번 전자. 야, 1번 전자의 주소 불러봐. 그러면 제 주양자 1이고 그죠? S 오비탈이니까 방위양자 0이고 맞아요. 제 지금 나 얘 주소 부르는 거야. N은 1, 주양자 1. S니까 방위양자 0. 그죠? 자, 그리고 자기양자 수는 빼박 0이에요. 0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이 집에 MS가 플러스 2분의 1이라면 1번 전자애가 이거라면 2번 전자애는 같은 집에 살아. 그러니까 주소에 고양시 똑같아. 일산동 똑같아. 후곡 15단지 똑같아. 그죠? MS 침대 같이 써. 왜 안 돼? 못 써. 그죠?
이렇게 돼. 여기까지 다 똑같아도 얘는 반대여야 돼. 그럼 우리 뭐라 불러요? 자, 한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의 회전 방향은 반드시 반대여야 된다. 그게 파울리 메타올리죠. 원문 그대로 하면 4개의 양자수가 동일한 전자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3개 전자는 같은 집에 산다는 거예요. 같은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회전 방향이 같으면 걔는 거기에 붙을 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양자수에 있어서는요. 자, 양자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n이 오비탈 크기야. 자, L 값은 오비탈의 모양이야. 그 다음에 ML 값은 오비탈의 방향이야. 그 다음 MS는 전자의 회전 방향이야. 자, 이 의미랑 그 다음에 다음 중 가능하지 않은 양자수 조합은 이런 걸 물을 수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여기에 보다시피 L이요. 모든 숫자를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양자가 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N이 3인데 L 값이 0이고 ML 값이 0이고 뭐 MS가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거 괜찮거든? 왜냐면 3이면 L 값 가질 수가 0, 1, 2 중에 들어가. 그지? 그리고 이게 0이면 ML 값은 0만 되는 거니까 이거 괜찮아. 이거 플러스 2분의 1 그건 괜찮은 거야. 근데 자, N이 3인데 L 값이 0이야. 근데 ML 값이 1이래. 이거 돼? 이런 값은 허용이 안 돼. 왜냐면 L값 0일 때는 ML은 무조건 0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넌 이런 애는 없어. 이런 주소 없는 거야. 유령 주소야. 또는 N 값이 2인데 L 값이 2야. 돼? No. 자, 이거는 0, 1까지밖에 없어. 그지? 그럼 넌 안 돼. 가 되는 거야. 이게 양자수 조합의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야. 너 거의 그런 식은 없는 거야. 혹시 어디서 구라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성이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의 조건은 다 갖고 있어요. 자, 저걸 가지고 저 양자수의 허용 범위를 가지고 내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 껍질에 1S가 에너지를 낮아. 두 번째 껍질에 2S 한 칸, 2P 한 칸. 이렇게 돼요. 왜 에너지가 더 높아? 전차가 반발 때문에. 자, 그러면 세 번째 껍질은 3S, 3P는 3칸, 3D는 5칸. 이렇게 돼. 그치? 자, 그래 놓고 우리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뭐였어?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어디 있을 확률이 높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 바닥일 때 전자가 어떻게 들어가야 에너지를 제일 덜 쓰는지에 대한 규칙을 3가지 정한 거예요. 첫 번째, 싸움의 원리. 에너지가 낮은 것부터 들어간다. 그럼 그렇겠죠. 이거 에너지 바닥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 파울리 메타 원리.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2개까지 들어간다. 회전 방향 반대이면 내가 비에 맞춰서라도 산다. 이거예요. 전자 하나다. 근데 바닥이 어디 있겠니? 여기 있겠지. 화살표는 제가 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방향 회전은 전자라고 치자고. 그럼 전자 하나 더 있어. 헬륨이야. 걔는 바닥일 때 전자 어디 있을 확률이 높니? 그러면 첫 번째 전자 B를 들어. 두 번째 전자는 B 맞추면서 여기 살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에너지 없으니까 여기 살 거야 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전자 리튬이다. 그럼 어떻게? 2개 채우고 여기 채우면 돼요. 베릴륨? 여기 채워. 그죠? 그 다음 금속?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다 찼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X, Y, Z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그거 상관없어요. 어느 쪽에 가도 돼요. 다 똑같아. 자, 그런데 훈트의 규칙. 그럼 6번째 전자는 아까까지는 여기야 고민 안 했어요. 에너지 낮은 거면 반대 방향 회전을 해서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이게 에너지가 똑같다면 마음의 눈으로 보면 에너지 똑같아요. 똑같다면 어디부터 들어가? 홀전자가 많은 거 안정하다. 왜? 이 화살표라는 것 자체가 원래 마이너스 전자들이에요. 마이너스 끼리는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근데 돈이 없으니까, 에너지가 없으니까 겨우 그냥 잘 버티고 산 거야. 근데 에너지가 똑같아, 비용이 똑같다면 내가 왜 싫은 걸 버텨? 인 거야. 딴 집에 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전자가 채워져야 돼. 그럼 이제 짝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혼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치하고 나서 혼자 있는 게 2개야. 뭐 이런 식으로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법칙을 다 완벽하게 만족했다. 그럼 무슨 상태예요?
바닥 상태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저거 위배하면 안 되나요? 돼요. 선생님 여기 다 안 채우고 1S2, 2S2, 2P에 여기 세 개만 있고 여기에 전자 들어가면 안 되나요? 돼요. 이러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만큼 여기 채워지는 게 바닥인데 일로 올라가고 싶어? 얘는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법칙 중에서 에너지가 아무리 넘쳐도 위배할 수 없는 건 파울리 베타울리예요. 같은 방향 회전하는 전자는 아무리 에너지 높아도 유지될 수가 없고요. 전자가 3개 이상도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울리가 위배되는 전자 배치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건 불가능한 거고 싸움의 원리나 아니면 훈트의 규칙은 위배됐다. 그러면 에너지를 흡수했구나. 들뜬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성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오비탈 부분은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완벽하게 깔끔하게 개운하진 않아요. 그게 저도 안 개운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불구속적으로 왜 n은 0부터 n-1까지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수식은 사실은 화학 전공하시면 대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미친 듯이 수학 배우고 나서. 그래서 저 그거 하다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저 수학 안 싫어해요. 근데 막 피를 토했어요. 와씨 이것들은 머리에 뭐가 든 거야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쉽게라도 설명해봐. 쉽게 설명이 안 돼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 반발력 계산한 결과물만을 받으니까 알 것 같긴 한데 다는 모르겠네. 이게 뭐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숙제가 있어요. 자, 오늘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부분에 오늘 내용 배우신 거를 가지고요. 자, 중화반응이에요. 나머지 문제 푸시고 채점을 해가지고 오실 텐데 어디까지를 하시냐면 264페이지까지요. 자, 서술형까지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오답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답이 안 되는 거를 체크해 갖고 오셔야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봐드리고 그게 풀려야 수능 문제가 풀려요. 수능 문제 레벨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 서술형까지만 한번